여러분, 배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우주 시대에 그것도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분석해볼 인텔리안테크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의 놀라운 변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투자 포인트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런 단순한 해상 안테나 회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의 필수 인프라 공급사로 그야말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냈거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건지 인텔리안테크의 사업 구조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2년 전이죠. 2023년까지만 해도 매출의 70%가 기존 사업인 해상용 안테나에서 나왔어요. 뭐 이것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70%가 아닙니다. 바로 저기 나머지 30%에 숨어 있어요. 이 작은 30%가 이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혁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동력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게이트웨이, 지상용, 그리고 기존의 해상용 사업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업,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게 뭐 그냥 신제품 하나 나왔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면 예전 인텔리안테크는 실적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사업이 바로 그 과거와 작별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주 기반 비즈니스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안정성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한번 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한번 수주하면 최소 4년에서 5년 동안은 꾸준하게 발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들쭉날쭉하던 변동성을 확 줄여주고 예측 가능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인텔리안테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지상용, 그러니까 랜드 안테나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딱 한 회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궤도 위성 사업자인 원웹. 원웹과의 파트너십이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궤도 위성 시장은요, 사실상 두 거인의 전쟁터입니다. 바로 스타링크와 원웹이죠. 근데 이 둘의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스타링크는 우리 같은 개인 고객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모든 걸 자기들이 다 하는 폐쇄적인 모델이에요. 반면에 원웹은 기업이나 정부, 즉 B2B 시장을 공략하면서 KT셋 같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개방형 생태계에서 인텔리안테크의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해상용 사업을 볼게요. 솔직히 스타링크가 딱 등장했을 때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잖아요. 인텔리안테크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지궤도랑 저궤도를 합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오히려 다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려는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텔리안테크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 이른바 해자는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스타링크가 저렇게 다 해먹는 시장에서 다른 회사가 먹을 게 있긴 한가요? 거의 독점처럼 보이는데 과연 다른 플레이어에게 기회가 있느냐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네,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스타링크가 강해질수록 인텔리안테크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린다는 역설이 성립해요. 왜냐? 스타링크는 혼자서 위성 쏘고 안테나 만들고 서비스까지 다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죠. 하지만 원웹, SES, 텔레셋 같은 다른 모든 위성 사업자들은요, 반드시 인텔리안테크 같은 외부 하드웨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 인텔리안테크는 이 비스타링크 연합의 핵심 공급자,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빼고 나머지 위성 네트워크 업체들 물량은 거의 다 우리가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쟁사들이 사실상 다 나가 떨어지면서 이 비스타링크 진영의 게이트웨이 시장은 인텔리안테크가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강력한 경제적 해자인 거죠.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아주 잘 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계획, 즉 미래 로드맵도 아주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바로 올해 2025년까지 신사업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해상 50%, 신사업 50%. 완벽한 균형이죠.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컸던 과거를 끝내고 이제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시장을 향한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 750억 원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죠. 말로만 체질 개선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이론이 현실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성장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당장 내년인 2026년에는 UAB, 그러니까 드론용 안테나 사업이 시작되고요. 좀 더 멀리 보면 2028년부터는 파나소닉과 손잡고 항공용 안테나 사업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 그 다음 먹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뉴스페이스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파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스타링크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 공급자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영토가 위성을 넘어서 항공, 그리고 또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절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는 없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